부정선거론자들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선관위 사태. 그런데 그냥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선관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선고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월드컵 이슈, 주식 이슈 때문에 완전히 다 묻혀버렸어. 엄청 큰 이슈거든요. 네네네. 윤석열 워낙에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 있었잖아. 그렇죠.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요게 이번에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아 구형 말고 선고. 선고. 오. 징역 30년이 나왔어. 오. 그런데 1심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용현은 노상원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일반 이적죄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와, 소위 외환죄거든요. 충격이죠. 처음입니다. 당연하죠. 헌정사상 처음이고 사실 이 사건이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외환죄로.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건 분명하게 그 비상계엄의 어떤 그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그 작전이 있었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모든 사실들, 고발의 모든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30년이거든요. 징역 30년. 징역 30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적 실체를 노출시키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현저하게 중대하게 해함을 가져온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3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맞죠. 선고 형량 자체는 엄중하게 지금 사건을 본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윤석열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김용현이가 더 같은 동급으로 취급된 거는 더 중한 그렇습니다. 행태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김용현도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형은.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질적인 행태를 했는지를 선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안 다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에 직위원 재판부는 윤석열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냐? 12월 1일. 12월 1일이라고 딱 적시해놨어요. 네. 근데 그 판결을 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했다. 그렇습니다. 안가 해동 때부터.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은요. 노상원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고 해서 증거로 채택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조금 진전된 판결은 있습니다. 김용현과 노상원이 비상계엄을 논의했다는 점은 또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가 지금 엉터리 재판한 게 맞아요. 속속 지금 다른 재판에서 네. 들통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야, 이게 나는 진짜 이게 가장 악질로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잖아. 맞아요. 우리의 생명을. 예, 아니 이거 대한민국 전체를 네. 위협으로 빠뜨리는 일이잖아. 이게 미친 거지 사실. 전쟁 날 수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근데 재판 국민의힘은 끝까지 아니라고. 야, 이제는 말 못하지. 네, 그렇죠. 판결 났으니까 이제 두고 가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대법 얘기하겠지. 맞아요. 요 재판이 비공개 재판으로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깜깜이 재판이라서 오늘 좀 걱정했는데 왜냐하면 오늘 선고할 때 재판부 출입할 때 저희 활동가들 양발까지 다 벗겼어요.
녹음할까봐. 녹음.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이 판결문이 비공개될까봐 약간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깨질 수 있는 법리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맞다. 또 의견서도 내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은 국회에서 좀 판결문 익명화되지 않고 네. 국가 보안에만 조금 지장이 없다면 판결문 그대로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죠. 그럼 우리 이용우 네. 그러면 예. 내란 재판에서 판시했던 내용들이 유사하게 나오는데 양형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란 때도 이제 그 빠르게 종결됐잖아요. 그것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봤듯이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그 군사적 긴장 상황이 전면화되진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을 주장을 했나 봐요. 법원에서는 당신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시를 또 해요. 잘했네. 확실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탓을 해요. 남 탓을. 네. 국가안보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보고 안 했다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은 당신네들이 숨기지 않았냐. 자기들끼리만 쿵짝쿵짝 해가지고 국가안보실 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둥 남 탓을 하냐. 네. 이것을 양형 사유로 적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전반적인 선고형부터 판시의 내용들이 오금을 탁탁탁 다 박아놨어요. 너무 네, 좋아. 네. 예. 이거 걱정 많이 했는데 이게 인정 못 받을까봐. 이거는 그래도 참 다행인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그러니까. 좀 굉장히 처참하죠. 예. 내란 외환을 다 저지른.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선관위 문제인데 아니 이거는 뭐 지금 부실이 너무 심각해. 네. 투표용지 부족으로 시작된 부실인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입력도 너무 다 잘못하고 지금 진짜 그야말로 개판이더라고. 네. 혹시 그 좀 몇 가지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예, 혹시나 뭐 투표 득표수 입력 오류와 관련해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일단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요. 좀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졌는데 심하더라고.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시 중원구하고 또 그 광주시에서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했는데요. 성남시 중원구 금광이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가 337표 그리고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라고 공표를 했거든요. 공표. 그런데 선관위가 나중에 전수 확인을 해보니까 뒤바뀐 거예요. 뒤바뀌었어. 임태희 후보가 368표, 안민석 후보가 333표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입력을 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와. 그러니까 원래는 투표소에서 뭐 A형 투표 용지가 있고 B형 투표 A, B형으로 나눠지는데 후보의 기호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개표수 그 투표 용지대로 입력을 해버리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안이죠. 예. 심각해. 예, 매우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1,107표가 그냥 누락돼 버리는. 근데 물론 이제 당락에는 뭐 영향을 끼치는 숫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게 누락이 된 사연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투표소에서 그 결과를 1투표소에 잘못 기재하는 맞아요. 굉장히 기초적인 이거는 오류거든요. 심각하더라고. 네, 심각하죠 이거. 이렇게 허약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야 앞으로 이거 뭐 불안해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나 그런 좀 걱정까지 드는데. 일단은 저희가 뭐 선관위구 구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완전 성역화될 수밖에 없는 다 판사들로 자기들끼리 맞아요. 감사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근데 이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 그냥 사퇴하고 떠나버렸거든요. 그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전 대법관이죠. 사퇴했고요. 그리고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장입니다. 사퇴했고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서울 동부지법 판사인데 사퇴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위원장만 사퇴하는 거죠. 판사를 그만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판사는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이거를 사퇴로 이거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선 분이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바로
우리 센터장님인데 요거 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요 선관위원들이 호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는다고. 예, 그러니까는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3명을 하죠. 저 네. 화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을 3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을 3명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분이 모여서 호선을 하는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노태혁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하더라도 위원직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요 지명을 해제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노태학 중앙선거위원장은 위원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지명을 했는데 사퇴를 하니까 지명 해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명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9분은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임명장은 형식적으로 줘요. 네네. 그러면 임명장을 받았으면 면직을 시키는 권한도 사실 대통령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이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네. 그 누구도 탄핵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네. 뭐 계엄하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원을 잡아가면 안 되니까는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을 사임한다 그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에도 없는 지명 해제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상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위원장은 사퇴해도 위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지는 뭐냐면 지들끼리 약간 해가지고 뭐 사퇴한다 그래서 그래 사표 수리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을 받기 싫으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거를 대법원장이 길을 열어줬다. 그리고 위법한 일을 같이 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국민동의 청원으로 이 그러니까 우리 중앙선관위위원 9명과 서울선관위원장 포함해서 이 지금 투표 지연된 곳에 선관위원들 전원 65명을 탄핵안을 저희가 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면은 5만 명이 서명하면 소위위원회 자동으로 회부됩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노태학이 사임을 할 수 있냐 없냐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 권한이 있냐 없냐까지 다 판단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중요한 것은 헌재 판단 받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뭐 자기들끼리 그 판단할 테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솔직하게. 헌법에 이제 선관위 관련 조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의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에 지금 선관위원 임명, 선출, 지명 아까 말씀하신 네. 각 3개의 기관이 3명씩 임명한다고 표현하고 선출하 국회는 선출이고 대법원장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됩니다. 네. 임기가 6년인데 6년 동안에는 탄핵이나 파면 이런 거에 의하지 않고선 의사에 반해서 직을 박탈시킬 수가 없는 네. 신분 보장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명 해제라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만약에 선관위원이 됐든 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하는 셈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지위를 박탈하는 그 수단은 탄핵과 파면 이외에는 없는데 지명 해제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것으로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해서 지위를 박탈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위헌이죠. 그러면 위헌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 사임을 했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통상 직장 다니다가 자기가 사직서 내면 사직서가 이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내면 원래 법률적으로는 사직 의사 표시하면 그냥 그걸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노태학은 사임했다고 밝혔어요 자기가. 이 부분 어떻게 볼 거냐. 그걸로써 그런 지위는 종결되는 거냐. 위원장 및 위원이라는 지위가 종결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위원장직만 사임했다. 위원의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데 지명 해제를 통해서 아예 그냥 원래 지명은 위원을 지명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은 호선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 해석이 필요하네. 해석이 필요한데 지명 해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라고 하면 이건 위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전직 헌법재판관님들하고 저도 생각을 못했던 지점인데. 네, 그래서 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전직 진짜. 대법관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이제 고문 중에 전직 대법관 2분 계시니까 대법원장이 지명 해제권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죠? 라고 하니까 임 소장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했고 전직 재판관님은 이거 헌법재판소 가서 반드시 다퉈야 된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헌법적 규정이 너무 빈 구멍이 많다. 87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 판단을 받아야 나중에 개헌할 때 이 구멍들을 메꿀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온다. 그리고 단순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 탄핵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파면이 안 됐어요. 네. 무능을 파면시킬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능이 아니라 명백하게 참정권을 침해한 그렇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반드시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헌재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구멍 난 것들에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고 서울중앙 지금 법원장도 저렇게 도망가잖아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이 선관위원을 그만두고 싶으시면 법관직도 대법관직도 법원장직도 다 그만두셔야죠. 네.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고 헌법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공정선거를 망하게 해놓고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 없어 그러고는 지금 행정부에 그냥 뒤집어 씌우는 꼴로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냥 덤탱이 씌우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 청원에 많이 서명하셔가지고 5만 명 달성해서 의원님들끼리 정쟁 없이 이 문제에 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국회 입법권자들이 토론하고 알겠습니다. 추진해야 된다는 게 이거 취지입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똑똑한 지적이에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오늘 주제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이제 막 검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네. 대단하셔. 이거 지금 한 달 안에 5만 명 모아야 되는데요. 지금 다들 잠실 운동장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슈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여기에다가 서명을 반드시 해줘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토론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저 부정선거론자들에게 휘둘리면 안 된다. 다행히 이 이슈는 뭐 여야 이견이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뜻만 잘 모아진다면 빠르게 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동혁 지금 당대표가 광장에서 지금 자기가 마이크 잡고 계속 선동하면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님들 할 말 없게 만들어서 자기가 주도권 지고 가고 맞아. 선거 진 거 책임도 안 지고 당권 지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것은요. 공정선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청원에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 이영우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던 선관위의 문제가요. 선관위. 사실 이번 선거 관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4년 총선 때도 그 수원시 정선거구 관련해서 선거 개표 관련해서 무효표를 과다 집계를 해놓고 그것을 실제 선거 결과 그 개표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그걸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2241표. 예, 이 분들은 자신은 유효한 투표권 행사를 했는데 무효 처리가 된 상태로 지금 공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와.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되게 황당한 거잖아요. 심각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도 그랬고 또 과거의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 관리 행정에 대해서 분명한 외부 감시 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헌법 개정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감사헌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선관위의 헌법 기관 성격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외부 감사 정도는 감사헌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또 처음 듣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계속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맞아요. 반복되고 네. 재발되고 네. 시정이 안 돼요. 선관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터질 사고, 사전투표 버려야 선관위 직원들의 고해성사 시사저널 보도가 있었어요.
이 기사 보면 기가 막힌데 선관위 내부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대요. 선거철 업무량 폭증 등부터 사전투표 폐지 요구, 경무에 내몰린 일선 직원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싶은 재래 언론들의 몸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자, 선관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치려고 해야지. 사전투표 때문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선관위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선관위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국민들의 참정권이 잘 실행되도록 하는 서비스 업종, 그런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관위 직원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중앙선관위원장은요,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맡는 게 관례입니다. 시도선관위원장은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장이 맡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건 뭐죠? 비상근. 출근 안 해요, 선관위원장들은요. 판사들이에요. 다 판사들이 맡고 있다. 이제 감 잡히시죠? 얘네들한테는 선관위는 서비스업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이 마인드밖에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들이야. 결정자라는 역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선관위원장들을 판사를 시키는 것부터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선관위원장이 판사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 관련 법조팀 꾸리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선거 진행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선관위 놈들이 대국민 서비스, 이 조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위에서 군림하고 판결이나 내리고 싶은데 선거 진행도 하라니까 그냥 하기 싫다고 징징대는 거예요. 실제로 각 지자체에서 일은 다 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만 해요. 공무원들이 짜증 터져요. 문제가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지역 공무원들이 계속 문의를 넣었어요.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문의 넣었는데 모른 척 했다고, 이 새끼들. 선관위가 대책을 빠르게 내놓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작업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잖아. 비용 얘기를 해요. 많이 찍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요. 지랄하고 자빠졌죠. 아니, 지 돈으로 찍어? 쥐들이 언제부터 세금을 그렇게 아껴왔다고 비용 얘기를 처하고 앉아있습니까? 오세훈이 지는 선거인 줄 알고 오세훈 유리한 지역에서 논란이 나오게 작업을 쳐놨는데 오세훈이 이겨버렸네? 그래서 스텝이 아주 꼬인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 근데 아직도 재선거 시위를 하고 있어. 이게 스텝이 꼬인 거야. 정원호가 됐고 송파 지역에 논란이 터지고 그러면 태극기 들고 성적이 들고 부정선거 촬영하는 놈들이 재선거를 외치고, 이게 원래 준비된 시나리오였는데 정원호가 졌다고. 정원호가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오세훈은 재선거 안 한대. 안 그래? 스텝이 꼬였다니까? 재선거를 외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재선거를 하자는 거야. 준비된 플랜이 있었는데 스텝이 꼬였고 그 플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거기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건 조직이 붙은 거라니까요. 자, 그래도 참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주장에는 반박하기 어렵죠. 재선거 하자고 해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하라 그런다면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오세훈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서울시 전체를 재선거 할 수 있나?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법적으로 되게 복잡한데 재선거는 어차피 안 돼요. 이거 경찰 수사하고요, 국회는 국정조사하고, 특검 가서 선관위 대가리들 다 구속시켜야 돼요. 선관위원장 이제 판사들 시키는 거 그만해야 돼요. 선관위 직원들도 갈아치워야 됩니다. 선거 없을 때 개꿀 빨다가 선거 기간에 휴직하고 놀러가는 놈들이 무슨 선거 관리를 합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2년 전에 선관위 공익이 쓴 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개꿀이다, 선관위 공익. 일도 없고 공무원들이 자기 신경도 안 쓴다. 공부해도 되고 PC방 가도 된다. 선거 기간 잠깐 빡세다. 야근도 있고 그때는 좀 힘들다. 근데 직원들 맨날 선거 기간 되면 휴가 쓰고 지랄이다. 여기 조직 개판이다. 공익이 쓴 글이 있었거든. 그게 2년 뒤 지금 야, 이랬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재명 정부에게 정말 엄청나게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해요. 선관위 개혁 이재명 정부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선관위에 AI 자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자,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는 선거법의 유권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역 선관위마다 제각각이에요. 인간이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괜찮아, 어느 지역에선 하지마 이런단 말이야. 선거를 뛰는 후보들은요 수시로 선관위에 물어봐요. 이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현수막 걸어도 됩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해도 된다, 괜찮다, 하면 안 된다 이걸 해줘요. 근데 지역 선관위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과 기존 판례들을 학습시킨 AI 자문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선거 기간 동안 AI가 선거법 유권 해석을 하도록 만드는 거, 요거를 도입해 보자는 거예요. 선관위는요 선거법 자체를 판결하지는 않아요. 결국 선거법 위반은 사법부가 판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절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판사들 다 치워버리고 AI 자문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관위 조직은요 대민 서비스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하고요. 법률 자문, 이건 AI 자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당이 아니면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들이요 AI 자문 시스템을 검증하고 이거 사용합시다.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 받아들입시다. 합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합의가 돼요. 왜? 서로가 선관위를 잘 못 믿거든. 이건 합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일도 없다고 봐요.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 인기가 대단합니다. 선수들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인기가 높아요. 왜 그럴까요? ABS 시스템 도입 때문이에요. 그러면 ABS 시스템은 완벽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높은 공이나 너무 낮은 공 스트라이크 잡아줍니다. 타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중들은요 불만이 없어요. 왜냐? 모든 타자들에게 동일한 판결을 내리니까요.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이니까 불만이 없습니다. 그게 ABS 도입의 장점인 거예요. 선관위의 선거법 자문을 AI가 하게 된다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전국 단위로 동일한 자문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입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인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편파적이다라고 주장하면 답이 없어요. 야, 너 민주당 편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얘기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그렇게 몰고 가면 끝인데. 그러니까 선거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면 부정선거 주장하는 애들도 찬성할 거예요. 선관위 자문 시스템을 AI로 구동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진다면요. 일반 사건도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 여론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AI 판사가 진짜 도입이 된다면 대한민국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걸 이재명 정부가 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 아니 전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거 무조건 시도해 볼 만한 일 아니에요?